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마침내 관심을 잃으면 일어나는 7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가 마침내 신경 쓰지 않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들은 본래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지나치게 순진한 면도 있습니다. INFJ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한 번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돕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와 돌봄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면 INFJ는 결국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INFJ는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려 하지 않으며 대신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결정은 INFJ에게 큰 해방감과 새로운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그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INFJ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시하게 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INFJ가 마침내 관심을 잃으면 일어나는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FJ는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INFJ는 삶에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반응하기보다는 무감각해지곤 하며 결국 스스로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INFJ는 친구, 가족, 취미와의 관계를 서서히 끊어가면서도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NFJ는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압박 속에서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신경을 끊게 되면 INFJ는 그 한계의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INFJ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하는지를 깨닫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건강을 우선시하게 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INFJ는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됩니다. INFJ는 내향적인 성격과 짧은 사회적 에너지 지속 시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돕는 데서 행복을 느끼며 힘든 일이지만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INFJ가 도와주고 신뢰를 쏟은 사람들은 종종 그럴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더 고마움을 느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더 많이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몇 개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INFJ는 결국 이러한 행동을 멈추게 해주는 잠재의식적인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심한 탈진이나 정신건강의 악화가 INFJ에게 자신이 신경 쓰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쏟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INFJ는 자신을 보호하고 더 이상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결국 INFJ는 자신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적 건강을 우선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INFJ는 어려운 관계에서 더 이상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INFJ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잘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그 행동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화하려 합니다. INFJ는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려 하며 나쁜 행동에 대해서도 여러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비록 그들은 거짓말이나 과장된 자아를 알아차릴 수 있지만 종종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며 그 안에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INFJ는 자신이 끌리는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성격과 습관을 도와주려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인내와 배려를 쏟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INFJ는 결국 무언가가 바뀌게 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잠재의식적인 과정으로 INFJ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나쁜 행동을 경고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INFJ는 점차 상황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INFJ는 누군가의 잠재력을 더 이상 이상화하지 않게 됩니다. INFJ가 다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자신과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잠재력에 매료되기 때문입니다. INFJ는 모든 일이 이유가 있다고 믿으며 내향성과 감정적 장벽을 넘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이유로든 그들의 삶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INFJ는 타인에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와 성격 결함을 넘어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INFJ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어두운 면을 관리할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INFJ는 누군가의 잠재력을 이상화하는 것을 멈추고 그에 대한 과도한 공감에 죄책감 없이 그들을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INFJ는 자신을 보호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INFJ는 물러나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에 짓눌린 INFJ는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데 매우 민감합니다. 다른 성격 유형들은 이별이나 우정의 종료를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INFJ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떠난 후의 숙고와 성찰은 INFJ의 정신적 역량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INFJ는 어두운 생각과 기억, 질문의 수레바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한순간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그와 정반대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가 때때로 그들을 다시 그 사람에게로 이끌 수 있지만 결국 변화가 없으면 INFJ는 완전히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다행히도 긴 과정이 끝나고 INFJ가 누군가의 독성 있는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오직 위로 나아갈 뿐입니다. 여섯 번째, INFJ는 상상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INFJ에게 신경 쓰는 것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때로는 그들이 내리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와 절망에 깊고 어두운 생각이 가라앉으면 INFJ는 자신의 과도한 배려에서 벗어나며 상상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충족되지 않는 직장을 떠나거나 독성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놓아줘야만 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은 그 예입니다. INFJ는 떠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강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INFJ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사람에 대한 신경을 끄기로 결정하는 단순한 행동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직관이 그들을 따르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새롭게 찾은 자기 권한이 INFJ가 이전에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꿈을 좇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INFJ는 이러한 교훈을 미래의 관계에 적용하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INFJ는 항상 다음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의 동기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독성 관계를 극복한 후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은 매우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INFJ가 신경 쓰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 안에서 자아의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 강화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NFJ는 로맨틱한 관계와 플라토닉한 관계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정과 짐을 떠안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은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INFJ는 직관을 따르며 경계를 설정하는 적절한 시기를 배우게 됩니다. INFJ가 과거의 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되돌아보면 그들의 내면이 그들을 넘어보도록 밀어주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INFJ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